여드름은 항상 피부과에 지속적이고 굉장히 큰 문제로 이제 오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여드름을 치료하는 목적이 여드름을 뿌리 뽑아서 여드름을 하나도 안 나게 하는 게 유일한 목표일 수는 없는 게, 여드름이라고 하는 게 물론 10대, 20대 초반에는 성장에 따른 분비되는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20대 이후에 사회생활을 하거나 이럴 때는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음주하거나 잠을 좀 못 잔다거나 야외 생활을 너무 많이 해서 자외선을 너무 많이 받는다거나 이런 요인에 의해서 여드름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걸 앞으로도 여드름이 하나도 안 날 거라고 얘기하면서 치료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드름을 치료하는 목표는 나중에 여드름이 다 지나가서 여드름이 나지 않을 때 우리 얼굴에서 자국이나 흉터들이 남아 결국 또 다시 피부과를 계속 방문해야 되는 일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자고 꼭 설명을 드리고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이렇게 보면 환자층이 나뉘는 것 같아요. 나는 치료고 이런 건 별로 받기 싫고 염증 주사 맞으면서 먹는 약으로 그냥 조절하고 싶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보통 20, 30대들이 많은 것 같고 10대 학생들이라도 이런 경우는 사실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한참 공부할 나이에 약을 먹는 건 부담스럽고, 성인들 중에서도 이제 갑자기 무슨 약을 먹었다던가, 대표적인 게 결핵약 같은 약이죠. 주위에 결핵 환자가 있었다던가 약을 먹었다던가, 아니면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져서 생기는 경우, 생리주기가 안 좋고 이제 여성분들 호르몬 임밸런스 때문에 여드름이 아주 심하게 오는 경우, 이런 경우들 왔을 때는 대부분 피임약이나 이런 호르몬제 같은 걸 복용까지 했는데도 계속 여드름이 반복되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치료, 이런 치료들을 요즘은 적용해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근데 10대 여드름이 한번 생기면 굉장히 염증성, 화농성 여드름으로 잘 생기기 때문에 중학생 정도 되는 친구들 지금 보면 여드름이 이렇게 심하게 올라왔는데 나중에 후유증이 안 남았으면 좋겠다, 나중에 여드름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오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도 굳이 약을 먹지 않고, 또 요즘 학생들이 굉장히 바빠요. 학생들 정기적으로 이렇게 치료 오라고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2, 3주에 한 번씩이라던가 아니면 부정기적으로 여드름이 올라왔을 때마다 한 번씩 병원에 와서 할 수 있는 치료, 그런 치료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저희 병원에서 이제 많은 환자들 중에 학생들 계층에서 성장에 지장되는 먹는 약을 먹기도 부담스럽고 항생제를 계속 복용하기도 부담스러운 그런 학생들한테, 또 시간의 여유가 없어서 주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하기 힘든 경우에 저희가 하고 있는 치료가 바로 골드 PTT라고 하는 치료입니다. 골드 PTT라고 하는 것은 골드 입자, 아주 미세한 입자를 피부의 초음파 등을 이용해서 침투를 시켜가지고 우리 피지선에 어느 정도 입자들이 충분히 스며들고 난 다음에 레이저를 조사를 함으로써 그런 피지선을 파괴하는 치료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합니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치료를 하고 나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또 바로 세안이나 화장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고요.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먹는 약을 굳이 복용하지 않고도 치료를 함으로써 여드름과 여드름으로 인한 붉은 자국을 개선시키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입니다. 물론 한 번에 이걸 다 좋게는 할 수는 없고요. 보통 치료를 할 때는 심한 정도에 따라서 2, 3주 간격으로 서너 번 정도 병원에 오는데, 이게 꼭 딱 정해진 시간에 오는 것보다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방학 때라던가 아니면 시간 여유 있을 때, 특히 물론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런 시험 끝나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보면서 굉장히 여드름이 많이 올라온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험 기간에 맞춰서 병원에 한 번씩 방문해서 치료하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골드 PTT를 할 때 아파서 너무 아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골드 PTT 전 단계로 우리가 골드 파티클을 침투한다고 했잖아요. 자, 침투하기 전에 우리가 제일 효과적이려면 모공을 최대한 열어주고 짜서 모공에 이런 골드 파티클이 잘 침투되도록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피지를 짜는 과정, 그리고 여드름을 짜는 과정이 약간의 통증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드름 짤 때 제일 아파요.
특히 이제 붉은 자국으로 이렇게 오신 분들 보면 물론 골드 PTT도 붉은 자국을 없애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고 엑셀V 같은 혈관 레이저로 붉은 자국을 없애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치료할 때 보면 약간 피부를 좀 벗겨내는 박피 과정을 각질이 일어나면서 뽀얀 피부가 올라왔을 때 환자들의 그런 만족도도 굉장히 좋고 또 시술한 사람으로서 드라마틱한 변화가 온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심한 염증성 여드름이 갑자기 올라왔을 때 그럼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지만 갑자기 안 먹던 약을 먹었다든가 너무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몸의 밸런스가 깨졌다든가 또는 잠을 좀 못 자는 경우가 너무 이렇게 반복됐다든가 또 호르몬 밸런스로 뭐 생리의 불균형이나 뭐 이런 게 오면서 그러면서 이런 화농성 여드름이 올라온 경우에는 여드름도 가라앉히지만 그런 붉은 자국을 최대한 제거를 함으로써 붉은 자국이 오래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대표적인 피부 함물 같은 피부 상처를 예방하는 데 굉장히 좋은 치료가 VSM이라고 하는 치료입니다. 이 치료는 예전에 저희 병원에서 굉장히 많이 했던 해초박피랑 비슷한 그런 치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초에서 추출한 아주 미세한 큐티클이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박피 과정을 통해서 피부 속에 침투함으로써 이런 피지를 억제하는 기능과 또 이 큐티클이 벗겨지면서 피부의 각질이 탈락되면서 붉은 자국이 같이 개선되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하는 치료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VSM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직접 제가 피부 상태에 맞춰서 박피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큐티클이 침투될 때 약간의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꼭 맞춤 걸 바르고 하고 특히 이제 우리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겠죠. 어느 심한 부위, 자국이 많은 부위를 이제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술 당일은 약간 붉은 기운이 올라오고요. 약간 붓기도 약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5일 정도 됐을 때 각질이 벗겨지는 것 때문에 약간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약간의 그런 지장이 있다는 걸 꼭 설명을 드리고 있고,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본인 스케줄에 맞춰서 피부 상태를 우리가 판단을 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골드 PTT를 주로 한다던가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골드 PTT를 하면서 중간에 한번 주말을 이용해서 그런 VSM 같은 치료를 한다던가 또는 뭐 요즘 시간 여유가 있을 때는 주로 VSM을 치료한다던가 이렇게 여러 가지 조합을 우리가 만들 수 있고 그건 그 환자분의 여드름 상태와 또 본인의 스케줄을 서로 고려해 가지고 저와 상의를 해 가지고 치료 스케줄을 짜고 있습니다. 이런 여드름 치료에 있어서 가장 강조한 것은 물론 이런 치료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여드름을 대하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강조하지만 하루에 세안은 2번, 되도록이면 폼 클렌징을 이용해서 하는 게 좋고요. 클렌징 워터나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은데 특히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시고 가끔 좁쌀 여드름이 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피부과 의사 입장에서는 폼 클렌징을 이용한 하루에 2번 아침 저녁 세안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드름을 짜거나 화농성 여드름을 터트려 가지고 생긴 흉터는 평생 갈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 집에서 소독된 도구를 이용한다던가 인터넷 판매한 여드름 짜개를 가지고 짜서 오는 친구들이 꽤 있는데 그런 경우 굉장히 오히려 덧나거나 상처가 생기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병원에서 소독된 도구를 이용해서 짜고 거기에 맞는 후처치를 하는 게 치료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흉터가 남아서 평생 간다고 할 때 그 나중에 거울 볼 때마다 얼마나 후회스럽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여드름을 짜는 과정은 단순하고 순간이지만 그 상처는 오래 갈 수 있으니까 절대 여드름은 짜지 않고 보통 여드름이 오면 저희가 바르는 걸 처방을 해드립니다. 항상 바르는 습관, 짜지 않고 바르는 습관. 마지막으로는 아까 우리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서 여드름이 올라올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장기적인 자외선 노출이나 야외 활동을 들 수 있는데요. 결국 자외선이 여드름의 피지를 유발하는 굉장히 주요한 요인이라는 겁니다. 선크림을 꼭 사용을 하시는 걸 강조하고 있고요. 요즘 이제 우리 젊은 남성들, 20대 남성들 보면
군대에 갔을 때도 이렇게 여자친구가 보내주는 선물 중에 보습크림도 있지만 선크림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유장크림 바르고 항상 선크림 발랐다는 걸 병원 가서 자랑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선크림을 사용하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상식화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드름 치료에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